이쪽에 재건축 사업 봅시다. 재건축 사업. 자, 재건축 사업은 줄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불량 건축물이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까지 줄친대요. 여기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가 양호하죠. 네. 정비 기반 시설은 정비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기반 시설 상태는 양호하기 때문에. 그 다음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건축만 다시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래된 공동주택 있죠? 이것만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기 때문에 정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단독주택은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법에 따라서 그런 별도의 법에 따라서 재건축합니다. 그래서 정비법상 재건축은 어떤 주택만? 공동주택이에요. 이런 데 가보면은 기반시설 상태는 좋습니다. 이게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죠. 오래된 아파트를 여기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만 헐고 새 아파트 짓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물만 오래된 공동주택만 새로 짓는 거예요. 아무래도 앞에 재개발 사업보다는 사업 규모도 작고 시행기간도 빠르겠죠.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투자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배경이 됐던 것이 1988년 올림픽 할 때죠. 자, 이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1965년경에 진 아파트 있죠. 예, 이걸 올림픽 전후로 해서 재건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더라. 예. 자, 이때는 1965년도 진 아파트는 규모가 크다, 작다? 예, 작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지가 큰데 세대수는 얼마 안 되겠죠? 요렇게 졌다. 예. 이때 대부분 짓는 아파트가 보통 15평입니다. 15평. 실내가. 그런데 대지 지분은 한 30평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 헐어버리고 새로 이렇게 아파트 짓겠죠? 자, 새로 이렇게 지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지어버리니까 개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자, 그러니까 조그만한 아파트 15평짜리 하나 주고 40평짜리 아파트 새로 받더라. 야, 돈 되네. 재건축 붐이 일어납니다. 재건축에 투자하면 다 돈 내는 거로. 왜? 옛날 집 아파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투자하면 돈 된다 해서 너도 나도 막 재건축에 막 달라들기 시작한 때가 1990년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재건축은 투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느냐. 기존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5층 이하짜리 아파트로 몇 세대? 1000세대 이상. 10층, 15층짜리가 1000세대 이상 되는 것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 이는 5층 이하짜리 아파트로 1세대니까 대지 면적이 어떻다? 넓겠죠. 그리고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세대수가 4배수 이상으로 늘게 되면은 이런 조건에 만일에 한 대지 지분이 16평짜리 재건축 대상 아파트 이런 거 주면은 이런 조건이라면 34평짜리 아파트 새 아파트 있죠.
그냥 주죠. 네, 그냥 줍니다. 그럼 이거 재건축하기 전에 16평짜리 이런 아파트는 자 거래 금액이 한 4천 5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34평짜리 얼마? 자 옛날에는 이거 서울 같은 게 한 10억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그냥 받는단 말이에요. 지방에는 3, 4억 됐죠. 그냥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재건축이 되면은 자 좋은데 문제는 이런 재건축이 있다 없다? 없다. 예, 다 하고 없습니다. 다 했어요 전국적으로. 좋은 조건의 재건축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다 끝나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재건축들은 그래 썩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재건축에 이 낡은 아파트 4천 내지 5천짜리를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34평짜리 같으면 예를 들어 4억짜리다. 이걸 이렇게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재건축 사업은 자, 이 사업은 완전히 민간 사업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주택 짓고 헐어버리고 그 새 주택 지었죠. 그 자기 집 낡은 거 짓고 헐어버리고 자기가 새 아파트 새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이 개입을 할 여지가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 사업은 순수한 어떤 사업이다? 예, 민간 사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90년대나 2000년 초반에는 이렇게 줬습니다. 주는 데는 자, 이 16평짜리 대지집을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가 이만한 가치가 돼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 가치에다가 플러스 자, 개발 이익이 발생되죠. 개발 이익의 분배분이 사학경비로 쓰고 남는 분배분을 각 세대에 나누어 주니까 분배분이 결합되니까 결국은 34평짜리 4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줘도 되더라 이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다 이런 식으로 재건축을 합니다. 정확하게 2017년 전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건 우리나라 최대 재건축이 하나가 엄마 아파트. 자, 이 아파트도 재건축을 이제 이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어요. 추진하려니까 자, 국가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죠.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한 국고 환수에 관한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전에 같으면 자, 니 이거 4천 5천밖에 안 되니까 자, 여기에 뭐 좋다 한 1억 정도 인정해주고 나머지 3억 있죠. 초과 이익이다 해서 국고에서 다 뭐 해봅니다. 다 가져가. 그러니까 재건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거 수도업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니나 해라. 우리는 못 하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랍니까? 바뀌면 하지 뭐. 묵혀. 안 합니다. 결국은 너무 지나치게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 안 하는 이런 법들이 막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이야기는 그렇죠.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 잡았습니까? 못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 법들이 들어버리니까 결국 재건축도 전국적으로 모두 다 중단되어 버렸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 이런 아파트 조건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재건축들은 이거보다 훨씬 조건이 안 좋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추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요즘은 이제 앞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정부에서 또 하나 법을 만들죠. 그게 뭐냐? 공공 재건축이다. 어쨌든 서울에 낡은 아파트 헐어버리고 새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공공 재건축으로 인해서 자, 여기서 발생되는 이 개발 이익을 나라에서 다 가져서 이 개발 이익에 해당되는 주택만큼을 국가가 저렴한 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 뭐다?
공공재건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또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이 재건축 사업에 뭐가 돼야 된다? 시행자가 돼요. 자, 그리고 공공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두 번째 조건은 종전세대수에서 100분의 160 이상으로 자 건설 공급할 경우에는 아예 공공재건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에요. 얼마? 종전세대수의 얼마? 100분의 160. 60% 이상만 세대수가 늘면은 뭐로 가겠다? 공공재건축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자 여기 발생되는 개발이익 있죠? 개발이익 중에 자 사업경비로 일부 쓰고 자 우리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배분 있죠? 분배분은 여기에다가 국민주택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나라에다가 뭘 해달라는 겁니까? 공급해주는 재건축을 무슨 재건축? 공공재건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공공재건축이라 한다의 1번 조건에 밑줄칩니다.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자, 갈로 안에 자, 조합과 공동시행하는 경우 포함해서까지 줄치시고 법 25조 2항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또는 26조 1항의 공공시행자에 따르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나 재건축 사업의 대행자 갈로 안에 이하 다음에 줄칩니다. 공공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일 것. 공공재건축 사업도 시행자 누구다?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다 했듯이. 자, 그 다음에 2번 조건에 보시면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 건설 공급할 것 거기 줄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 건설 공급할 것 줄쳤습니까? 거기다 옆에다 이렇게 썼어요. 거기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 건설 공급할 것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종전 세대수의 얼마? 100분의 160 이상만 되면은 공공재건축 사업으로 자 인정을 받아서 그 발생되는 개발 이익 중에 자 사업경비 뺀 나머지 분배분은 나라에다 줘야 돼요. 그럼 나라는 이 주택을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든지 공주택 규모 주택 있죠?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에 관한 법률도 적용시켜버리고 이런 조건이면 공공재건축도 적용시켜버리니까 서울에는 재건축을 하다가 특히 여기 엄마 아파트 있죠? 하다가 수도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국민이 따르지 않는 어떤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죠. 그게 수도돼야 되는 거죠. 전체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서울시 내에 아파트 가격을 잡기는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극단적인 조치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건데 결국은 서울이라는 곳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죠. 거기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대학 같은 것이 너무 서울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를 대학을 제가 예를 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 아들이 또는 딸이 서울에 학교 간다 생각해 보세요. 예. 등골 힘이다. 예. 자,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살기 힘든데 생활비 보내줘야 되죠. 밥값 보내줘야 되죠. 학비 보내줘야 되죠. 예. 서울의 물가가 좀 비쌉니까? 엄청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는 큰 낭비다는 이야기예요. 왜 학생들이 서울로 가려고 합니까? 인서울이 되어야 취업이 될 수 있으니까. 지방에 갑니까? 안 간다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 학교 우리
지방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일 좋은 학교가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전남대학교 이런 대학교 있죠. 안 갑니다. 왜? 그거 나와봐야 취업이 안 되니까. 서울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서울에 좀 그래도 괜찮은 대학 있죠. 서울대학교는 저 강원도 홍천군으로 보내고 고려대학이나 저 연세대학이나 서강대나 성균관대 대학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이 있죠. 지방의 군주로 다 분산시켜 버려야 돼요. 그 자리에는 국가가 처음나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저렴한 주택을 지어서 34평짜리 기준으로 5억만 받아라. 서울에 집 없는 사람 굉장히 많아. 이런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주라. 특히 신혼부부들한테 좀 분양을 해주라. 그래야 생산이 많이 되죠. 그래 이 나라가 인구가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만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노불량 건축물이 되어 있죠. 오래되고 불량한 건축물이다 이 뜻인데 1번에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이런 걸 대표적인 노불량 건축물이고 2번에 내진 성능이라 되어 있죠. 지진에 견디는 성능입니다. 이렇게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에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나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도 노불량 건축물인데 그 종류는 박스에 두 가지가 있죠.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시험에는 안 낼 겁니다. 3번에 다음 요건은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도 노불량 건축물인데 그 밑에 박스에 조건이 있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도시 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 시공,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도 노불량 건축물인데 여기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박사 1번에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기한 지난 건축물. 자, 20년 이상 30년 이하란 말 위에 쓰세요. 그걸 경과연수랍니다. 경과연수. 자,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지었을 때 처음 지어서 준공해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노건물로 보느냐 이걸 경과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0년에서 30년 범위인데 건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우리 아파트 있죠. 아파트는 30년 지나야 노건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은 20년 지나면 노건물로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한 10년 차이 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자, 우리나라의 20층 이하짜리 아파트나 21층 이상짜리 아파트는 오래됐을 때 저 주택 정책이 좀 다릅니다. 20층 이하짜리는 재건축 사업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21층 이상 되는 거 있죠. 이거는 리모델링으로 할 겁니다. 21층 이상짜리는 재건축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할 건데, 자, 여러분이 21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사실 때는 항상 뭘 염두에 된다? 예, 리모델링을 염두에 됩니다. 리모델링이 되어야 아파트 가치가 있다. 그러면 좀 오래된 아파트, 한 3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 살 때는 리모델링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자, 그걸 샀을 때 내가 리모델링 비용을 감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한 2, 3억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리모델링할 때는 한 30년 지난 거 이런 거 리모델링할 때는 빼대만 난 것도 다 바꿔버립니다. 배관까지 전부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공사비가 2억 정도는 든다. 한 집당 부담 금액이.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21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사고 팔 때 리모델링 됐을 때는 제가 받을 수 있고 안 됐을 때는 가격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요즘 새 아파트 사라 합니다. 새 아파트를. 예. 낡은 거 사지 말고.
좀 있으면 이거 낡은 사면은 뭐 한다? 예, 리모델링 한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파트는 새 아파트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국토계획 및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이 저촉되는 건축물. 이런 것도 노블량 건축물인데 경관에 관한 사항이 저쪽이 된다는 것은 경치 보는데 문제되는 건물들이 있죠. 갑자기 툭 앞에 딱 가라앉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노블량 건축물 철거시켜서 정비사업하겠다 이 뜻이. 자, 이제 정비 기반 시설 봅시다. 줄칩니다. 도로, 상하수도, 국어, 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가 줄치고, 자, 갈로 튀어넘으시고,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이 제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갈로 하나 줄칩니다.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소방용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까지 줄치면 됩니다. 그 이하는 뭐 특별히 볼 건 없습니다. 이런 시설을 뭐라 부른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줄칩니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까지 줄치고, 그 밖에 대통령이 제한 시설로서 박스는 1번에 줄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구판장이 뭐예요? 구판장, 물건 사고 파는데, 자, 우리 아파트 단지에 상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상가 안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뭐 물건 사고 팔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구판장이에요. 예, 물건 사고 파는 거. 자, 그 다음 타가수, 어린이집, 경로당, 노자시설 줄치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용시설 구분하는 문제 있죠. 그게 자주 나와요. 그러면 또 외워야 되네. 외우실 필요 없다 그랬죠. 그냥 읽으세요. 예. 이런 것이 정비기반시설이고 이런 것이 공동용시설이고 이렇게 몇 번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지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토지 등 소유자. 자, 토지 등 소유자는 무슨 뜻인지 봅시다. 자, 여기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정비 사업상 각종 여러 가지 권리자 있는데 토종 소유자는 정비 사업상 권리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려면은 각종 동의권 행사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새 아파트 같은 거 지으면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를 정비사업상 권리자를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되어야 정비법상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책에 보시면은 거기에 첫 번째 봅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뭐 하는 사람? 신탁업자. 타인의 업무를 맡아서 대신 일 처리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 신탁업자. 타인의 업무를 부탁받아 대신 처리하는 자. 이걸 뭐라 부른다? 신탁업자다. 자,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종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밑줄 칩니다. 위탁자를 토종 소유자로 봅니다. 그 위탁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신탁업자에게 자신의 토지나 건축물을 맡긴 사람이죠. 그걸 위탁자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모인 단체인 조합 있죠. 조합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조합이 사업 시행하다가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조합이 제대로 사업을 못하니까 대신 누군가 일을 맡아서 해야 되죠. 그때 자 들어오는 업자를 뭐라 부른다? 신탁업자가 합니다. 그럼 신탁업자가 이럴 때요 대신 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겠죠. 자, 그러면 신탁업자가 대신 일을 시행한다면 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된다, 제대로 안 된다.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이 제대로 못하니까 신탁업자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재개발 사업에 재건축 사업에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입장에서 조합이 시행하는 것보다 신탁업자가 시행하게 되면은 내한테 돌아올 이익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예, 적어집니다. 신탁업자 시행하는 것이 좋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왜냐? 신탁업자에게 보수를 줘야 되죠. 그래야 이 사람이 대신 일 처리합니다. 그럼 보수는 뭐로 주느냐? 건설된 아파트로 줍니다. 그래서 보통 100채, 200채씩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럼 신탁업자가 이제 그거로 자기 보수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비사업에서 아파트 200채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을 해요. 전화 연락을 한다. 어디 신탁업자인데, 님이 분양대행 한번 해볼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여기 뭐하러 왔어요? 돈 벌러 왔잖아. 그럼 거절하면 예, 제가 하겠다 하고 뛰어가야죠. 뛰어가가지고 만나가 분양대 계약서에 사인 딱 해버려야지. 예, 그건 땅 짓고 햄치기잖아.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보수로 받은 아파트 있죠. 대신 신탁업자가 분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중개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몇 사람 선정해서 그 사람에게 대신 팔아달라고 분양 대행식입니다. 그러면 한 채 팔면 얼마 줍니까? 한 400~500만 줍니다. 내 돈 넘기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 단지 앞에서 열심히 분양 대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판 만큼 내가 돈을 버니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채만 팔아도 얼마입니까 돈이? 4~5천만 원. 예. 내가 한 50개 팔았다. 그럼 몇 년 동안 놀고 묻어도 된다. 그런 식으로 많이 연락합니다. 이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신탁업자를 좀 잘 알아놓고 나중에 분양대행을 깔끔하게 좀 처리해주면 계속 일거리 주죠. 계속 줍니다. 분양대행 시켜줍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사도 굉장히 많아요. 예. 자, 어쨌든 신탁업자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 토지동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깎인다는 뜻이죠. 자, 그런 뜻이고, 자, 그게 박스에 보시면은 1번에 줄칩니다. 주간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까지를 토지동 소유자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자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토지 소유자도 토지동 소유자 되고 또 건축물 소유자 되고 지상권자까지 토지동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는 이런 곳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동의권 행사하고 자 분양받을 권리를 가진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적어도 토용 소유자 이 세 군데 해당돼야 되죠. 토지에 투자든지 건물에 투자든지 해야 됩니다. 지상권은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거는 타인의 토지 빌려 쓰게끔만 딱 해줍니다. 자, 그다음 재건축 사업. 자, 줄칩니다. 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줄치고 밑자에 동그라미. 자, 보면은 재건축 사업이다 할 때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이 명에는 밑자를 줘야 돼요. 밑자. 이 말은 건축물과
그게 딸린 부속 토지 있죠. 이걸 동시에 뭘 하고 있어야 된다?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토용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오래된 아파트에 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실제 세대 건물이 있고 그 아파트에는 그 아파트가 안전 대지에 대한 지분이 있죠. 그래서 건물과 그에 따르는 자 그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재건축 사업에 뭐가 된다? 토종 소유자가 됩니다. 아파트에는 가끔 토지만 가진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에. 그다음 건축물만 가진 사람, 대지 지분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이제 재건축에는 항상 우리가 내가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면은 건축물과 부속 토지 확인 다 해야 되죠. 예, 확인 다 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동시에 소유에만은 자 토종 소유자 권리자가 됩니다. 가끔 보면은 오래된 아파트에는 옛날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건물은 갑이 가지고 있는데 토지는 을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한씩 있어요. 예. 그런 게 또 매물로 잘 오겠죠. 딱 집주인이 알죠. 자기는 여기 해당 안 되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가격도 비슷하게 파는데 그걸 또 가서 확인도 안 하고 덜렁 사온단 말이야. 사가지고 이제 뒤에 아는 거야. 문제가 생긴 거야. 예, 대지 지분이 없더라 이 말이야. 그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 생기면 그런 것은 토종 소유자로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밑에 토지주택공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개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를 합쳐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관 등은 뭐 특별히 보실 건 없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정비사업의 체계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죠. 예, 이런 걸 지금 보는 단계가 아니에요. 예, 이는 체계가 아니고 혼란입니다. 혼란.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책으로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혼란만 가중돼요. 정식 교재로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쭉쭉 넘어가세요. 자 195쪽까지 넘어갔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제5편에 건축법이라 되어 있죠. 예, 그것부터 이제 다음 주에 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2주 남았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용어 딱 배우면 딱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지금은 오늘 배운 거 복습은 하실 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런 뜻이다 이렇게 복습하시고 그리고 1월 달부터 이제 정식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 1년 만에 합격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출석 열심히 하셔야 되고 예. 출석해야 듣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혼자서 공부한 다음에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 혼란도를 펴놔놓고 머리 쥐어박죠. 왜 이걸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막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지금 오니까 수업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지만 하죠. 안 보는 게 합격의 빠른 길이다. 예. 자, 그래서 수업을 들어야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복습해야 되죠. 복습을 하실 때는 그냥 책 읽듯이 읽고 덮으세요. 예. 자세한 거 기억 안 나면 합격한다 그랬죠. 기억나면 떨어집니다. 외우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예, 반복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나중에 8월, 9, 10 석 달 동안 뭐 하면 된다? 반복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 요즘은 뭐 수업한 거 한번 읽어보는데 한 30분 한번 읽어봐요. 그럼 남는 시간은 뭐 합니까? 그냥 쉬세요. 뭘 할 거 있다고 공부를 해. 예, 알겠습니까? 예, 쉬시고 1월 달부터 정식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때부터 주의하고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칩니다.